자, 이 전략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시면 최대한 세금을 덜 내면서 우리가 매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들이 많이 미국 주식 하시는데 세금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또 절세는 어떻게 하셔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파워맘의 더 많은 파이어 도전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뚜기 딸로 유명한 함현지 뮤지컬 배우 아세요? 이분이 1년에 무려 30억 원의 배당금을 받으신대요. 와, 저 이거 얘기 듣고 진짜 부러웠어요. 이분이 오뚜기 주식을 43,079주 정도 보유하고 계시는데 2020년에 오뚜기가 주당 7,500원에 배당을 해서 한 30억 원가량 배당금을 수령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30억 원 배당금을 내면 세금을 얼마나 냈을까요? 여러분 요거 혹시 궁금해 하시거나 계산해 보신 분 있을지 궁금하네요. 저는 딱 요걸 보자마자 그러면 세금이 도대체 얼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주식할 때 항상 세금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면 특히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 세금입니다. 한국 주식과는 달리 과세가 좀 복잡하죠. 일단 우리 매달 현금 꽂아주는 배당주 있잖아요. 여러분들 ATM처럼 파이어족이 되신다면 배당주 많이들 모아가고 계실 텐데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배당 소득세는 보통 한국, 미국 똑같이 15.4% 일괄로 내게 됩니다. 만약에 배당주, 유명한 배당주도 리얼티 인컴을 한 138주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매달 현재 32.29달러가 배당금이 들어와요. 그리고 세금은 여기서 15.4%인 한 4.48불 정도 내게 되고 실제로 계좌로 꽂히는 금액은 27.45불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요게 12달 매달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27.45불이면 지금은 뭐 한 3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죠. 요게 이제 매달 들어오는 셈입니다.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리얼티 인컴 주식 수가 138주면 대략 한 1,000만 원가량 되거든요. 3만 원 매달 들어오니까 사실 그렇게 배당 이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리얼티 인컴도 사실 좋은 주식이긴 한데 지금 배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조금 지금 살 만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받을 때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입니다. 요거는 배당금하고 이자의 연간 총합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건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연간 받으시는 배당금하고 이자하고 포함한 총 금액의 합이 만약에 2천만 원이 넘으신다면 요거는 다른 소득하고 같이 합산이 돼서 누진과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근로소득세 낼 때 누진으로 해서 뭐 얼마까지는 몇 프로,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뭐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과세 있잖아요. 그것처럼 돼서 보통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을 가지고 계실 텐데 배당금이 만약에 2,001만 원이다. 그럼 근로소득 플러스 배당금 2천만 원에 대해서 전체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배당금은 2천만 원 이하로 관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한 2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배당주를 엄청 많이 사야 되죠. 한 5%짜리 산다고 쳐도 뭐 한 10억 정도는 사야지 배당금 2천만 원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주식에서 또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양도세입니다.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하고 다르게 한국 주식은 양도세를 내는 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이제 많은 아주 상당히 막 몇 억 단위에서만 양도세를 내는데 미국 주식은 양도 차액이 250만 원만 넘어도 과세를 확 때려요. 엄청 크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고 팔고 사팔사팔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양도세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2천만 원어치 주식을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요게 50%가 상승했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왠지 50% 상승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팔고 더 떨어지면 다시 사야지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한 가지 더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양도세를 양도 차액에서 250만 원을 빼고 거기에다 22% 정도를 해서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런데 무려 165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면 계속 사팔사팔 하시는 거 생각해 보셔야겠죠. 그래서 항상 미국 주식 하실 때는 이 양도세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간 총 양도세액에 과세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 차액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플러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연간 총 차액이 250만 원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만약에 연간 애플에 대해서 500만 원 양도 차익이 생겼어요. 테슬라는 마이너스 300만 원, 스타벅스는 100만 원, 나이키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합치게 되면 플러스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차익의 전체 합은 400만 원이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야 할 양도세는 4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거에다가 22%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30만 원 좀 넘어가는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는 항상 잘 계산을 하셔야 되고 또 양도세 전략을 위해서 손실이 난 주식을 일부 파시는 것도 양도세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파이어족의 미국 주식 절세 전략 본격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전략을 사용해서 운영을 하시면 최대한 세금을 덜 내면서 우리가 매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근로소득세 내시는 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면서 매년 생활비를 확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 연간 생활비 4천만 원인 파이어족이 있어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4천만 원을 주식 중에서 마련해야 될까? 자, 우선 배당금과 주식 매도 금액으로 매년 4천만 원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배당금하고 주식 매도 금액 비중을 적절하게 잘 맞춰야 됩니다. 우선 배당금은 연간 한 1,800만 원 이하 정도로 세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천만 원 이하라고 하지만 배당이 갑자기 많아질 수도 있고 또 뭐 깜짝 배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배당률이 막 올라가면서 갑자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배당주가 배당금을 확 올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뭐 기쁜 일이 발생하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금 절세를 해야 되니까 너무 꽉꽉 채워놓는 것보단 1,800 이하 정도로 맞춰놓으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싱글이 아니고 부부라면 당연히 양쪽 부부가 전체 받을 배당금을 반반씩 나눠서 보유하고 계시는 게 좋겠죠? 절세 차원에서. 꼭 그렇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식을 매도한 금액으로 2,200만 원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냥 무조건 이익 난 주식 팔아서 2,200만 원을 만드시면 안 되고 이거는 리밸런싱을 우리가 매년 해야 되거든요. 주식을 운영하면 어느 정도 나의 포트폴리오를 원래 계획한 비중에 맞춰서 밸런싱을 해놓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률도 더 좋고 주식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하면서 같이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리밸런싱 양도세 절감 전략입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을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제 작년에 우리가
이 주식들이 각각 이제 비중을 한 20%씩 맞춰서 5종류의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테크주 ABC 3개, 배당주 AB 2개. 그리고 수익은 테크주 A는 뭐 30%, 테크주 B는 마이너스 20, 테크주 C는 플러스 10, 배당주 A는 플러스 5, 배당주 B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오래 봤더니 어떤 거는 수익이 더 올라가고 어떤 건 마이너스가 더 심해지고 어떤 거는 뭐 그대로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각각의 가격이 바뀌니까 비중이 바뀌겠죠. 전체 중에서의 비중이. 그때 우리가 이 비중을 다시 똑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싸진 주식을 더 사고 비싸진 주식은 조금 팔고 하면서 각각 비중을 맞춰주는 이런 리밸런싱을 하면서 우리가 수익률을 좀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할 때 다 팔거나 다 사거나 할 필요 없잖아요. 이 리밸런싱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테크주 A하고 테크주 C의 비중을 한 20%로 맞추는 거예요. 그렇게 맞추도록 매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이제 생활비로 사용해야 될 2,200만 원의 차액이 남고 나머지 금액으로 밸런스가 맞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작년에서 올해로 오면서 된 전체 금액에서 마이너스 2,200만 원 한 금액으로 비중이 맞춰지게 그렇게 비중을 짜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테크주 A하고 테크주 C의 비중을 20%에 맞춰서 매도를 합니다. 뭐 대략 뭐 한 1, 2%, 3, 4% 정도 매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때 사실 양도 차익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양도 차익이 뭐 합쳐서 250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이하가 될 수도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이제 파이어에 도달한 후고 이렇게 되면 이상이 될 확률이 높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시 다른 걸로 이제 세금을 안 내도록 만들어줘야죠. 테크주 B를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다시 사줘야 되니까 테크주 B는 근데 20%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테크주 B를 다시 살 거긴 한데 그래도 양도세를 안 내기 위해서 테크주 B도 조금 매도를 합니다. 이때 테크주 B는 양도세를 안 낼 수 있는 금액만큼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양도세를 안 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테크주 B의 비중이 20%가 되도록 매수를 합니다. 이거 조금 복잡하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비중을 맞추면서 마이너스가 난 주식을 매도를 양도세를 안 낼 만큼 더 한 다음에 다시 사는 전략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상승장에서 그러면 비싸게 살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좀 하락장에서 이렇게 매도를 해서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양도세 안 낼 만큼 딱 만들어주시는 게 좋겠죠? 배당주는 사실 뭐 비중이 약간 변해도 사고팔고 하면 수수료 들고 또 뭐 양도세도 낼 수도 있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건드리시고 그냥 배당금 잘 받도록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배당금은 특별히 전략에 안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 하실 때 꼭 배당금에 대한 세금, 그 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세금 잘 숙지하셔서 최대한 우리가 세금을 절감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절세 전략, 파이어족의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이 파이어에 도전하는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